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2025년 최소 27만 달러 도달 전망 플랜 B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플랜 B는 2025년 말까지 비트코인이 최소 27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그는 비트코인의 월간 상대 강도 지수 RSI를 분석하면서 강세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RSI는 자산의 모멘텀을 측정하는 이제 지표인데요. 70 이상이면 이제 과매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30 이하면 과매도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플랜 B는 이 비트코인의 역사적 강세장에서 RSI가 80을 초과한 적이 여러 차례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급등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강세장을 맞이할 때 이제 RSI가 80을 넘는 이 적색 신호가 최소 3개월에서 5개월 이상 지속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현재 비트코인의 월간 RSI가 80에 이제 거의 근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고려할 때 강한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평균 상승률을 이제 고려할 때 RSI가 80 이상을 기록한 기간 동안 한 달 평균 40% 이상의 상승이 나타났다고 해요. 이를 기반으로 최소 이 3개월 동안 RSI가 80 이상을 기록할 경우에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에서 27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한 달에 40% 상승을 가정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큰 상승폭인데요. 현재 10만 달러에서 2월에 14만 달러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최소 27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5년 내에 비트코인의 최저 목표 가격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플랜 B가 조금 이제 공격적인 이런 전망들을 내놓기는 합니다. 플랜 B의 전망은 이제 비트코인의 역사적 상승 패턴과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데, 이전 강세장에서 비트코인이 RSI 80 이상을 유지할 때마다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세장의 지속 여부는 기관 투자자의 유입과 거시경제 상황에 달려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차트를 좀 크게 가져와 봤습니다. 과거 상승 패턴들이 있을 때마다 지금 이제 RSI와 비트코인의 가격을 지금 비교를 한 건데, 보시면 이 빨간색 요 점들이 이제 RSI 인덱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빨간색 점들이 계속 지속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과거의 상승장에서 지금 이 빨간색으로 점 변하면서 80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그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구간으로 지금 이제 진입 중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아직 이제 빨간색까지는 가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오렌지색 정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만약에 80 이상으로 넘어간다면 그 지속적인 상승장이 이제 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상승 패턴에 비추어서 지금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고, 그래서 뭐 27만 달러, 월 40%씩 27만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지금 플랜 B는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구조를 조금 더 비트코인의 월봉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지금 RSI는 이제 75 정도, 75.77 정도의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80은 가진 않았고요. 80을 가려면 조금 더 남아있는 상태고요. 과거의 역사적 패턴들도 이제 지금 이 패턴들이 반복된다면 지금 이제 89 정도 갈 가능성들, 뭐 88에서 89 정도 이렇게 좀 예측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일봉상 100일 이동평균선 반등이 관세 내러티브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라는 이 트레이딩 샷의 기술적 분석인데요. 과거의 역사적 패턴 중에서 이 100일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했었고, 이 지지선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을 때 비트코인의 반등이 꾸준하게 이제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패턴들을 보면 2016년과 17년 상승장에서도 이 상승장에서 100일 이동평균선을 꾸준히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했던 흐름들이 있었고, 2020년도에도 이렇게 비트코인이 지금 10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는 모습들이 나오고 나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2024년과 2025년에 지금 10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를 받을 때는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지만
지지를 받지 못하고 깨질 때에는 이제 조정 양상이 이어지는 흐름들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기로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10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받고 상승 패턴이 이어지느냐, 급격하게 상승하느냐, 아니면 여기를 깨고 다시 조정세로 이어지느냐, 요 관건이 100일 이동평균선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차트로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지금 현재 다행히도 100일 이동평균선을 뚫다가 지금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10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는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다행히도 이렇게 지지를 받는다면 조금 더 이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한번 지켜봐야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또 이 테스트를 받거나 다시 깨고 내려가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100일 이동평균선을 앞으로도 지지를 받고 상승을 지속시킬 수 있는지 그 패턴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무가치론과 디지털 금론, 끝나지 않는 논쟁의 한가운데라는 기사고요. 어제 이제 기사 하나 전해드렸었죠. 이 현대 금융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요진 파마가 비트코인은 결국 무가치해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는 비트코인의 불안정성과 본질적 가치 부재를 주요 근거로 제시하면서 본질적인 가치가 없다, 안정적인 화폐로 기능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이 기업의 결제 수단으로 채택되기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중앙기관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의 수요와 투기에만 의존하고 수요가 사라지는 경우 가격은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지지자들은 이것과 이제 상반된 이야기들을 하죠.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이제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 과정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금 역시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높은 가치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결국 인간들이 얼마나 이 금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걸 정부에서 인정해 줬느냐 안 했느냐의 중요성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이 무가치해지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인 거래 금지, 그리고 심각한 기술적 결함, 그리고 혹은 더 나은 대체 기술의 등장 등이 그 조건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이미 수차례의 시장 붕괴와 규제 압박과 금융계 거물들의 비판을 견디면서 회복력을 입증한 바가 있죠. 벌써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가치를 입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년인가요? 비트코인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지금까지 항상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여전히 미래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라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무가치한 투기자산으로 규정을 하고 다른 한쪽은 금융혁신의 상징으로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운명은 향후 채택률과 규제 환경과 시장 수요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시장의 수요가 이것들을 계속 뒷받침한다면 비트코인은 계속 살아남을 가능성들이 열려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비트코인 매수세 이제 멈출 수 없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재도파 성공이라는 기사고요. 비트코인이 다시 재반등을 했는데요. 지금 91,530달러까지 하락한 후에 몇 시간 만에 11%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 반등은 미국과 멕시코 간의 이 관세 유예 합의가 발표된 직후에 발생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프 박 비트와이즈 인베스트의 알파 전략 책임자는 이 비트코인의 매수세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수준이다. 강한 강세 신뢰를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확신이 더 강해졌다. 비트코인의 매수세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라고 덧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자 책임자 매트 호건은 이번 반등 이후 시장에 새로운 에너지가 느껴진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의 저항선을 확실히 돌파할 가능성을 제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년 보유 절대 매도 금지, 창펑자오 세일러가 밝힌 비트코인 투자 전략이라는 기사고요. 최근 창펑자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당신보다 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하는데, 그는 비트코인이 타종화된 자유 시스템으로 개인 투자자나 사용자에 의존하지 않고도 성장하고 유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자산임을
강조했고, 이어 정치는 변하지만 비트코인은 남는다. 비트코인의 변함없는 가치와 안정성을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각국 정부가 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해야 한다라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국가는 엄청난 가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펑자오는 이제 장기 보유의 중요성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4년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손해를 본 사람은 본 적이 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할 것을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맞는 말이죠. 4년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으면 지금 다 수익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이클 셀러 역시 비트코인을 궁극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평가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법무부가 돈은 진정한 자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반박하며 비트코인은 자산이며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돈이 아니라 이 비트코인이라고 말을 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강력한 투자들, 결국에는 이제 계속 장기 투자하라라는 거고요. 흔들리지 말고 장기 투자하라는 비트코인 조언이었습니다. 비트코인 ETF 1월 순유입 7조 원 돌파, 올해 72조 원 유입 전망이라는 기사입니다.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은 소소밸류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지난달 12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약 52억 5천만 달러, 약 7조 6,500억 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자산이 이제 유입이 됐다고 해요. 이는 지난해 12월 약 45억 3천만 달러에 비해 증가한 수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유입이 비트코인을 ETF로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 8만 달러까지 하락해도 여전히 강세장 베테랑 트레이더의 전망이라는 기사고요. 이 베테랑 트레이더인 피터 브랜트는 이제 3일 X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여전히 강세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포와 불확실성이 최근과 같은 급락한 하락 상황을 초래한다라고 하면서 현재 하락이 약세장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오더라도 약세장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암호화폐 시장 붕괴에 바이낸스 CEO 이 또한 지나간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내용이고요. 결국에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하락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결국엔 지나간다라는 거고요. 하락장의 말로 배움과 성장의 기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성숙해지면서 투자자들이 변동성에 덜 민감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관세 전쟁.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클라우디아 세르바오 멕시코 대통령과 관세를 즉시 1개월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라고 전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김치 프리미엄이 3일 10%까지 상승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 약세 신호로 해석을 한다고도 하는데, 김치 프리미엄이 원래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소매 투자들이 이제 활동이 줄어들었음을 시사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 소매 투자들이 이미 현물 시장에 완전히 투자했거나 탈중앙화 거래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자금을 인출한 것 같다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 171억 달러 돌파, 블록체인 산업 내 급성장 분야 부상이라는 기사고요. 블록체인 기반 실물자산인 RWA 시장이 사상 최대치인 171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물자산 토큰화는 이 기존의 금융상품인 미국 국채 등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보다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개념인데, 지난 한 달간 전체 RWA 시장은 10% 이상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마르신 카르미 에르작 레드스톤의 공동 창립자는 RWA 시장의 성장은 비트코인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물 자산이 이제 토큰화되면서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